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화재 수리기술자 식물보호 분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재 수리기술자 나무이사 정숙자입니다. 먼저 하는 일입니다. 하는 일, 문화재 수리기술자는 6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 보호 이렇게 6가지 중에서 우리는 문화재 수리기술자 식물 보호 분야에 지금 하는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범위는 천연기념물 중에서 식물의 보존 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그리고 수술, 토양 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 개선 및 감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진단, 수리 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응시 자격입니다. 응시 자격은 문화재 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부터 이렇게 문화재 수리 기능자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4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중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나이나 전공에 관계없이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시험 과목입니다. 공통 과목으로는 먼저 시험 접수하기 전에 한국사를 봐두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관련 법령 이게 공통 과목입니다. 전공 과목으로는 선택형으로 토양학 그리고 논술형으로는 수목생리, 식물보호, 실무가 있습니다. 면접시험 1차가 패스가 되면 2차는 면접시험인데 어떤 내용을 면접을 보느냐 그게 이제 시험 과목인데 우리 앞에서 필요한 해당 기술이 있었죠. 그 해당 기술 종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응용력 이것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재 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또 역할 인식 이런 거 네 번째로 올바른 직업 윤리관까지 내용을 면접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면접 방법은 어떻게 하냐? 면접관에 딱 면접장에 들어가면 3분이 면접을 보십니다. 그런데 누군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자는 혼자 앉아서 면접을 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3대1 블라인드 면접이다. 3대1 방식에 의한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요. 시험 시간은 15분 정도 진행합니다. 합격 기준 다른 시험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인데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과락이 없어야 된다. 매 과목 40점 이상이어야 한다. 면접시험은 이제 3분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인당 100점을 만점으로 그 면접관 1인당 40점 이상 면접관 의원은 1인당 100점 만점이고 1인당 40점 이상 각 면접의원 평균 60점 이상 면접 그 관마다 과목으로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수리기술자와 나무의사의 비교 요즘 두 부분이 좀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2가지 그 시험에 관심이 많은데요. 문화재 수리기술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나무의사는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출제 과목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업무 영역 나무의사는 생활권 수목 그리고 문화재 수리기술자는 천연기념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 방법 좀 그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1차는 이제 문화재 수리기술자는 선택형과 논술형이 있고 2차는 면접이죠. 그 다음에 나무의사는 1차는 객관식이다. 2차에 서술형 필기와 실기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수리기술자 도대체 내가 공부를 하는데 합격률은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필기시험 합격률은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봤을 때 30% 정도 되더라. 그 다음에 면접시험 합격률은
38% 정도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좀 많이 특이할 만한 게 그 전에는 그 2021년도까지는 뭐 이렇게 0이 될 때도 있었고 3명 뭐 8명 4명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 2022년 30명 2023년 27명 해서 굉장히 많은 수가 합격이 됐다. 이런 지금 추세에 있다는 건 특이한 사항이죠. 합격 전략 한 과목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상급 이상이면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시청하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화재 관련 법령. 이제 문화재 보호법, 수리법, 매장문화재, 그리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대한 국민신탁법, 그리고 무형문화재까지 좀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을 다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풀려면 어려워서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 관련 법령들을 그때그때 보면서 노트 정리하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알은 다음에 전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다 라고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하나 정도 보신다면 문화재 보호 법령상 국가 민속문화재 임시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답이보다 문화재청장이 그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수준의 시험이 나온다는 거 알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학입니다. 토양학도 선택형이죠. 그래서 고득점 전략 과목이다. 이게 지금 평균 점수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토양학은 80점 이상을 가지고 전체적인 평균 점수를 끌어올리는 전략 과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양학 원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주경야독에서 동영상 정도 시청한다면 그 토양학 이론 실전 그 감각을 충분히 업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이 정도 나옵니다. 부식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토양 유기물이 교질 특성을 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교질 특성을 띠는 이유는 부식 작용기, 주교 작용기 때문이다. 이 정도 시험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 문화재 관련 법령과 토양학이 선택형이잖아요. 그래서 선택형 답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선택형 답안지 반드시 이제 검정색 사인펜으로 기재하고 마킹해야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도 충분히 미리 유의해서 하는데 이제 그 할 때 이런 유의사항 잘 읽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물보호 실무입니다. 이게 이제 2교시에 있고요. 논술량입니다. 120분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왜냐? 분야가 넓다. 실무 위주다. 2020년부터 굉장히 실무 위주입니다. 그래서 병해충 종류와 상태, 피해 진단 및 처방, 식물보호 설계, 그리고 식물보호 공사 계획 수립, 식물보호 기기 및 자재, 치료 및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병리학, 해충학, 표준 시방서, 그리고 표준 품셈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고 그리고 그 시사적인 것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 과목이야말로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그래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실무 기준으로 실무 위주로 기출이 된다는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병리 이렇게 병 위주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해충
느티나 뭐 해충 5가지에 대해서 쭉 논술을 하는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방서에 있는 수림 관리 지역 그리고 보호시설 설치 이런 것들이 현재 이렇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다양하게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3교시는 논술형으로 수목 생리학입니다. 120분 치러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얘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그 어떤 부분에서 시험이 잘 나오냐 분석을 했더니 스트레스 생리에서는 6번이나 기출이 되더라. 그 다음에 산림 토양과 무기 영양 이 부분에서는 4회가 기출이 되었더라.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안 나온 분야는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연도별로도 굉장히 다릅니다. 나온 데서 또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안 나온 곳이 나오는 해도 있고 그래서 연도별 그런 흐름 분석도 필요하다. 그래서 2019년까지는 한 문제에 50점, 30점 이렇게 줬다면 지금 2020년 이후에는 한 문제에 30점이라면 그 속에 문항별로 이렇게 물음별로 8점, 8점, 6점, 8점 세분화됐다. 이런 거 보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서술형 작성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시죠? 키워드를 추출해라. 그리고 도표, 그림, 순서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라. 논술이라는 게 뭐냐?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논리적 과정을 통해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논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례를 본다면 이렇게 오존과 펜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해서 나왔어요. 생성 과정도 써라. 독성 기작은 뭐냐? 병증은 뭐냐?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는 제 동영상 강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존과 펜으로 나누고 생성 과정, 독성 기작, 병증 나누어서 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가독성이 좋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합격 전략까지 봤으니까 누가 맡고 있냐? 문화재 수리기술자 식물 보호 분야에 저는 수목 생리학 그 다음에 병리학, 해충학을 맡고 있고요. 윤준원 교수님은 문화재 관련 법령, 토양학,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